저는 이제 평택에서 종자 농약 비료를 취급하고 있고 또 다니면서 그냥 농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올해 농사 지어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죠? 어려우시죠? 양파가 잘 되지도 않았는데 양파 가격은 없고 농사 잘 지으면 가격이 없고 못 져도 가격이 없고 올해 30kg 이상 농사 지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경남 의령, 창녕 이쪽에 농가들이 전화 왔는데 양파는 잘 된 것 같은데 수량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평균 뭐 20kg에서 25kg 이렇게 수량도 안 나오고 가격도 없다고 농가들이 이제 한탄을 짓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10월 달에 와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교육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교육을 하도 교육의 효과가 운남에서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전화 오시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수확량을 많이 올리신 것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또 가격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교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지 교육은 교육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제 양파는 끝났지만은 또 양파 또 심어야 될 시기가 또 9월달 되면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밭 관리라든가 연작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 면적당 생산량을 올려야 된다. 금년에 같이 가격이 없어도 또 돈 벌으신 분이 있어요. 30kg 이상 수확하신 분들은 돈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듯. 또 이제 아까 지금 저는 이제 제주도도 올해 자주 갔는데 요새 또 제주도에 조생 양파 심은 사람들이 가격이 없으니까 다들 또 양배추 심는데 양배추. 그럼 또 몰리는 거예요, 그쪽 일로. 또 무안도 보니까 양배추가 또 양파 힘들으니까 또 양배추를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또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게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변하는 기후 환경에 잘 대처하고 무안은 죽으나 사나 양팔로 쇼부내야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무안이 다른 지역보다 생산비가 그래도 적게 들어가요. 전문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양파 생산하려고 그러면은 평당 10,000원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은 여기 운남이나 무안 지역은 10,000원 이상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양파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잘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 농사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이거 문제죠. 그 양파 농사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양파 농사 연작장애 무엇이 문제인가? 양파 농사 30-40년 경력이 지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초보 농사꾼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종자가 우선이 아니라 토양만 잘 만들면 양파 농사 저절로 잘 된다. 그래서 이 토양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단 말미에 제가 1시간 정도 하고 말미에 우리 양파 전문 영농을 컨설팅 하신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갈수록 심해지는 병해충 관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속을 알아야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양파 농사 2배 농사 지시면은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배 농사 한번 지어보시죠. 이게 이제 양파, 이게 이제 기계 양파 4줄 심은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올 것 같아요? 평당? 한번 맞춰보시죠. 얼마나 올 것 같아요? 예? 30kg 이상. 또요? 또요? 이게 4줄 재배한 건데 그냥 놀 자리가 없습니다. 요게 또 양파가 큰 거는 1kg, 700-800g짜리가 허다해요. 그럼 몇 킬로 나올까요? 40kg? 못 맞히시네. 그러니까 양파 농사꾼 아니지. 이 정도 되면은요, 53kg 나왔어요, 53kg. 그래서 이 53kg 생산하신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셔요. 그 이렇게 농사 지셔야 돼요. 이게 기계 양파예요, 기계 양파. 큰 거는 1kg 200, 보통 5, 600에서 7, 800g 나갑니다. 연작장애 피해 예방 및 좋은 땅 만들기. 이런 것도 이따가 우리 사장님 오셨으니까 이때 시간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따가 이제 우리 사장님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내년 양파 농사 육묘 성패에 달렸다. 묘는 균일하고 튼튼해야 되고 병균 1차 감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운남 지역의 제일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병균 감염이 되는 거예요. 육묘상에서부터. 이 육묘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육묘를 하고 땅 소독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녹균병균이 감염이 돼갖고 월동을 하면서 봄에 가면 이 월동이 피해가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를 갖다가 이제 여긴 기계모는 없잖아요. 기계모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 소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따가 우리 컨설팅 하는 사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하죠. 그래서 우리 53kg 계신 사장님은 양파에 후작에 콩을 심지 않습니다. 풀을 가꿉니다, 풀을. 이렇게 수산그라스를 심어갖고 토양 가꾸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양파 심고 콩 심고 대체작물을 바로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안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게 밭갈이 하나는 끝내줍니다. 모든 밭 수확하고 나면 그 이튿날 나오면 밭은 이미 밤에 다 갈아놨어요. 농사를 그렇게 다 잘하셔야 되는데 밭갈이만은 잘하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수단그라스를 심어갖고서 토양을 가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배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콩농사 짓는 것보다 밭농사 이런 수단그라스라든가 이런 토양 개량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달 전에 토양 개량제를 뿌려줘갖고 토양 자체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걸 하고 계시지 못하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미숙 퇴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향기가 멀리까지 고자리파리 응애 유액가스 이런 것들이 미발효된 퇴비 때문에 많이 피해가 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자리파리도 문제가 되고 녹균병도 문제가 되고 또 응애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이 양파 한번 보실까요? 여기 53kg. 여긴 다 수리탄입니다. 여기 이제 신안인데 이거 다 저기 뭡니까 조림용 이 양파만 생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뭐 납품할 것도 없죠. 원체 작업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숙 퇴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잘 발효된 퇴비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이제 좋은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되고 유기물이 많아야 되고 공기가 잘 통하고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양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pH입니다. 이게 산도가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거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이제 양파 심을 시간이 많이 충분히 있으니까 토양 검사를 해보셔갖고 pH를 먼저 맞춰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해주시고요. 근심역변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됩니다.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잎에서 만든 영양분이 뿌리의 저장고 역할에서 건비대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토양의 문제점은 원인은 연작제배에다가 화학농약 및 미발효된 퇴비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해결책을 갖고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되면 염류가 집적이 되고 유기물이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 토양이 자꾸 산성화됩니다. 이렇게 이 토양이 산성화돼 버리면은 미생물 활동이 저하가 돼 갖고 안 되죠. 그래서 이 토양의 산도가 맞지 않으면은 미생물도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농사를 짓는 거는 토양에 있는 이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이 미생물 역할. 그래서 이 좋은 미생물이 잘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화학비료 결과의 해결책은 제일 좋은 게 뭐냐? 화학비료는 적정량을 써주고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밭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완숙 퇴비를 만들어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잘 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서 나쁜 균을 사멸시켜 버립니다. 이게. 토양 속에는 좋은 균하고 나쁜 균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작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이제 보습력이 있기 때문에 물 주는 횟수도 줄여지죠. 또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또 잘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십사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영순농협이라고 문경인데, 요게 이제 금년에 4월 12일 날입니다. 12일 날. 양파. 이쪽에 왔을 때 제가 4월 12일 날 봤을 때 녹음병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 깨끗하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농협에서 공동방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 이 4종 세트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문경, 예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문경 영순농협에서는 이제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엑스칼리버 종자 처리하고 위에다가는 FF100 하나를 또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게 4월 12일 날 녹음병만 하나 없죠. 깨끗하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는 게 이제 이 미숙 폐비가 미치는 영향인데, 제가 이제 이쪽에 출장을 자주 나오다 보면 무안서 운남을 들어오다 보면은 양파 파종 시기가 들어오면은 차 문을 열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 퇴비 냄새 때문에 이 향기가 엄청나요. 악취가. 그래서 이 미숙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 속에 있는 산소를 고갈을 시켜버리고요. 토양이 환원 상태로 되고요. 토양 속에 있는 철과 망간이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해갖고 뿌리를 녹여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산도가 낮아져요. 아질산가스가 나오니까. 또 토양 속에 칼리가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인산이 고정이 되죠. 뿌리의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뿌리가 부패가 되고 지상부가 약해지고 균핵병, 역병, 시드름병의 원인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숙퇴비가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이제 고자리파리가 생기죠. 무름병이 생기죠. 이 피해가 2차적인 피해가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자리 피해 났다, 응해 났다, 이거를 약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이거 약을 준다 해도 땅 속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이게 4월달 되면은 병이 이렇게 나옵니다. 곰팡이가.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저장고에 들어가서 또 썩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파를 13,000원에 농협에 납품을 했다 그러면은 감모율이 20%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양파 15,600원을 받은 거예요. 농협이나 유통업자는 1,400원 받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납품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유통업자, 농업, 이게 실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지어 주셔야지 그분들도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여름, 이게 봄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콧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름병.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올해 특히 조생양파 쪽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지독한 악취, 해충이나 오염되고 동해, 냉해 입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울진 앞바다에 가서 이 소나무 사진 하나 찍었는데, 이 소나무, 이 모진 풍파를 다 이거 견뎌가잖아요. 이 소나무를 제가 왜 찍었을까요? 네. 이유가 뭐가 있을 거죠? 요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왜 이 소나무를 찍었나?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있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여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때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이 슬 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누른다. 이유는 뭐냐면요, 걸음 없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자생력을 키워요. 이 모든 적을 하더라도 이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양파는 뭐냐? 이 미숙 퇴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쌓아둔 퇴비 발효도 일어나지 않고 냄새도 안 나죠. 건드리면 똥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파 파종 시기 될 때 거름내고 나면은 악취 때문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 평택에는 이런 악취 나면은 금방 고발당해 갖고요 난리 납니다. 이게. 여기도 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가축 퇴비에 덤분 14, 20, 11 이렇게 질소 인산가리가 많아요. 개분에는 18, 32, 16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300평에 3톤을 내게 되면은 질소가 34kg, 인산이 96%예요. 6kg. 이런 데다가 또 우리 비료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양 내에 불용성 인산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퇴비가 좋아야 양파 수량도 많고 품질도 좋다. 너무 많이 살포하면 오히려 독, 정식구 말라 죽거나 생육이 억제되고 비상품부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퇴비를 내실 때 퇴비 김이 무럭무럭 내지 않습니까? 이거 자꾸 발효를 시켜줘야 돼요. 이 퇴비가 손에 줬을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발효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발효된 퇴비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비 내실 때 제 땅 살리기를 한 달 전에 50평에 하나씩 넣어주게 되면 이 미발효된 퇴비도 발효되고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밭갈이 할 때 이것도 악취 엄청나죠. 여기다가 50평에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500원을 토양에다가 투자하면 양파는 5kg가 증가됩니다. 5kg면 2,500원이잖아요. 그럼 500원 투자해서 2,500원이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량하고 비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죠. 여기 혹시 여기 사장님네 받은지도 모르는데 오신 분 없어요? 이게 운남인데 이렇게 미발효된 퇴비 잔뜩 갖다 놓고 이렇게 심습니다. 제가 여기 지나갈 때 냄새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밭에다가 양파 심어놓으면 불보듯 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연작장애는 이제 왜 일어나는가? 이게 채소 양분의 법칙이거든요. 토양의 균형이 잃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균형이 잃기 때문에. 토양 속에는 각종 미량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균형을 잃게 되면은 토양 속에 미량 요소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토양에다 자꾸 안 되니까 우리가 연면살포로 기빌로 미량 요소 갖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토양에 있는 것만 흡수하게끔만 해줘도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퇴비는 양분 공급과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해주고 작물의 가뭄의 저항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저탄소 농법입니다. 이게. 근데 염류가 집적되면 꽃의 개화 결실에 영향을 주고 염류 집적제는 작물 재배하면 꽃도 줄어들고 개화일수도 늦어지고 그리고 작물 뿌리는 토양에 삼투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물이 토양에로 자꾸 양분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 끝마름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잎마름병의 원인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럼 이제 작물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광합성으로 이루어지죠. 햇볕을 받아갖고 토양 탄소 동화작용을 해갖고 일어나는데 이 이산화탄소 CO2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물 내부에서는 칼슘, 내부에서는 마그네슘, 이 H2 물을 흡수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맞춰줄 수가 없어요. 12가지 미량 요소를. 근데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게 가장 편한 게 뭐냐? 잘 발효된 퇴비만 넣게 되면 이게 저절로 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숙퇴비를 내갖고. 그래서 이게 균형이 깨져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잘 발효된 퇴비를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토양 산도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가축분 퇴비 같은 거 차라리 우리가 이런 발화 퇴비 쓸 때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가축분 퇴비 1등급 퇴비가 좋습니다. 그거 깨소금 뿌리는 것 같지만은 효과는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그 비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농도입니다. 이게 농도.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삼투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하시고요. 그러면 퇴비는 왜 발효를 시켜야 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12가지 미량 요소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작물이 크는데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면은 이게 순환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과감하게 해주시고요. 토양 미생물이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토양 미생물이 분비하는 많은 양의 유기물은 농작물은 뿌리에 흡수되어 밤에도 생성하고 이것이 누적돼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화학 비료만 사용한 통에서는 밤에 뿌리가 자라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토양에 잘 발효된 퇴비를 적당량을 사용하면 농작물의 줄기와 잎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뿌리 발육이 첫째 좋아집니다. 뿌리 발육. 근데 우리는 지나친 화학비료, 해복만 됐다고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양파밭에 뭘 먼저 제일 갖다 뿌리나요? 요소비료 갖다 뿌리죠, 요소비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음란농협의 요소비료일 겁니다. 여기 와서 보면은 그냥 파레트째 싣고 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2월 초서부터. 양파도 이 재생기가 있습니다, 재생기. 토양의 온도가 4도 이상 올라갈 때 우리가 추비를 줘야 되는데, 봄에 잠깐만 날만 들었다 그러면 겨울서부터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균병, 웃자름, 이게 초새는 무성한데 부는 안 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 재배에서 퇴비 중요성과 토양 미생물인데, 이 미숙 퇴비는 안숙 퇴비에 비해서 토양 미생물성 변동이 크죠. 미숙 퇴비는 토양에 병균이 많을 때 유해균이 증식시켜 갖고서 토양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연작장애와 관계 있는 토양 전염병의 사상균, 이 나쁜 균의 수는 증가하고 좋은 균, 방성균이라든가 유익균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 토양 속에서 미생물이 전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양 속에서 좋은 균이 70% 있을 때는 나쁜 균 30%는 활동을 못합니다. 반대로 나쁜 균이 70%면은 좋은 균 30%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약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만 쓰더라도 농약은 훨씬 덜 주죠. 흙 헥타르당 품은 생명체, 건전한 토양이 지금 박테리아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1700kg가 들었답니다. 홍해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균균류가 700kg, 원생동물, 연체동물, 지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50kg에서 1000kg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짐으로써 토양에 연작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업의 운명은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고 유기물이 많아지면 영양순환도 잘 되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수익이 창출되는데, 우리는 토양에 탄소를 저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되는 거죠.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아질소가 이산화탄소를 300배 발생을 해갖고 탄소 배출을 어떻게 제어하고 얼마만큼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지 농업 운명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탄소를 저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토양을 잘 가꾸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은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을 하잖아요. 광합성에서 얻은 그 탄소 동화작용을 뿌리에다가 토양에다가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근데 뿌리가 시원찮은데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에 깨어났다는데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탄소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탄소 저장만 잘해도 잘 된다. 그럼 토양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이죠. 식물의 요리사 역할을 합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식물에 공급하고요. 질소 화합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아모니아태에서 칠산태로 바꿔주고요. 공중질소를 고정해서 식물에게 주고요. 무기태 불용성 양분을 가용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다 미생물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식물 뿌리의 의사 역할은 항생물질을 만들어 갖고 병균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좋은 미생물이 많아지면은 떼알 조직을 만들어 갖고 토양 속에 공기와 수분이 잘 통하죠. 비가 많이 오더라도 밭이 질퍽거리고 마르면 홈이 끝다는 토양이 부실부실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퇴비만 넣게 되면 저절로 잘 되는 이 역할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기물의 효과는,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한 2개월 이상 가고요. 잘 발효된 땅 살리기라든가 또 톱밥 비료는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잘 발효된 퇴비만 쓰게 되더라도 토양에 우리가 석회가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시 염류 농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오존에 물을 주면 더워지면서 물이 증발하고, 그러면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식물의 수분이 토양으로 빠져나와서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물과 화학 비료는 절대로 오전에 주는 것보다 오후에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긴 아침부터 틀어대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료 과다로 토양에 양분이 많아 농도가 높다면은, 즉 이시가 높다면 식물의 뿌리 속의 물은 삼탑작용에 의해서 토양일로 빠져나와서 뿌리가 마르고 시드는 거예요.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에는 깨났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연작장애의 증상은 시드름, 식물체 수분이 토양으로 빠져나오고, 뿌리는 뿌리털이 없어요. 뿌리가 길이가 짧으면 갈변되고요. 토양의 그 표토는 흰가루나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가 껴버리죠. 그래서 이런 토양은 잘 발효된 대비를 쓰시는 게 가장 좋다. 염류집 쪽의 증상은 이제 입에 생기 갖고 낮에는 시들다가 저녁엔 다시 생기를 찾음. 잎색이 진하고 표면이 정상보다 좀 되게 더 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토양 관찰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다량의 가축분이죠. 다량의 가축분. 여기에 제일 문제가 운남이라든가 무안의 문제는 개분, 돈분. 이게 가장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일찍 넣고 잘 발효된 대비하고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있죠. 이 pH가 또 산도가 안 맞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이 5.5 이하 이렇게 됐을 때는 아지산가스가 발생이 되고요. 알루미늄, 망간, 수소, 철 이게 독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pH를 맞추려면은 뭐를 넣어야 돼요? 왜 대답이 없으시네? 어느 분이 얘기하셨어요? 4만 원짜리 하나 드릴게요. 석회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pH가 높으면 석회를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넣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토양들이 pH가 5.5 이렇게 되면은 300평에 12번 내지 14번 들어가야 돼요. 이 토양의 산도라고 그러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미리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산도가 낮다고 그러면 지금 밭갈이 할 때 소석해 넣어놓고 밭갈이 놨다가 양파 심으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산도 때문에 문제되는 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까요? 이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이 pH 범위를 6에서 7 정도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요. pH, 인산이 많으면은 우리가 준 질소, 가리, 마그네슘 이게 흡수가 억제돼 갖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H 이시를 높여주는 요인이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거죠. 그래서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되고 낮을 때는 아질산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니아 대질소가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수소이온을 증가시켜갖고 질소, 칼슘, 인산 요게 결합해서 염류가 돼갖고 뿌리를 고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쪽파입니다, 쪽파. 이 무안에도 쪽파를 많이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 쪽파가 이게 중국산 쪽파 제가 강원도에다가 올해 공급한 거거든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이 쪽파가 단풍졌죠. 노랗고 검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시면은 이 뿌리는 엑스칼리버 처리해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는 검고 여긴 노랗죠. 왜 그럴까요? 이거 보시면 모르겠어요? 이 쪽파 여름 작물은 이 흑색 멀칭을 하게 되면은 이 쪽파라든가 모든 작물에 이 위에다가 복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흙을 복토해 놓은 데는 이렇게 엽록소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햇볕이 강하니까 흙에서 복사열이 올라와 갖고 자꾸 엽록소를 파괴해. 근데 구멍 뚫리고 흑색 멀칭해 놓은 데는 여기 팔았습니다. 이분이 이거를 엽록소를 곰게 하려고 필짓을 다하고 마그네슘을 갖다 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복토해 놓은 거예요, 복토. 그래서 복토하는 데는 검고 복토한 데는 노랗고 여기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얼룩덜룩하죠. 근데 이 쪽파가 요새 엊그저께 평당 10kg가 나왔대요. 3,000원씩 나와서 맞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 비 오고 나면은 쪽파가 더 올라가겠죠. 요게 국산 종자입니다. 요게 국산 종자, 예천 종자. 그대로 표시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안에도 이제 여름 작물에 쪽파 농사 한번 지시면은
좋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무안에 운남에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달이면 딱 수확합니다. 한 달이면. 그래서 이것도 대체 작물로 괜찮을 것 같다. 요게 이제 논산 연무대의 이 양파밭입니다. 울묵줄묵하죠. 여기 이 밭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여기 시커멓게 잘 됐죠? 여기 안 됐죠? 이런데 안 됐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물 빠지며? 또요? 이게 산도 문제입니다. 산도. 여기 뭐 심었던 데다가 양파를 심고 나니까 토양의 산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울묵줄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밭도 그냥 심은 채로 4월달 가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밭들은 나중에 수확하면은 반만 하죠. 반만. 그래서 이 연무대 토양 선도가 맞지 않아 갖고 양파가 이렇게 되는데 이 소석계를 300평당 이번에 양파 수확하고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긴 다행히 논양파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데 이걸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토양 산도가 안 맞는 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해주십사 하고요. 이거를 그럼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 1톤에다가 중탄산 칼륨이라고 있어요. 중탄산 칼륨. 이게 응급조치하는 거거든요. 엑스칼리버 2봉을 넣어갖고 관주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응급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늘인데 2만 1,000평 중에 7,000평이 이렇게 됐습니다. 뿌리는 잘 나왔는데 뿌리가 못 내려. 근데 이거는 해저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땅 속에 있는 마늘입니다. 나오기도 전에 뿌리는 몇 배가 더 길어요. 근데 저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제가 농가한테 토양 검사를 시켰더니 pH가 4.4예요. 그럼 아까 보셨죠? pH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여기 유기물은 32,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pH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소를 150마리 키우기 때문에 퇴비도 엄청나게 갖다 했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양의 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pH 한번 보실까요? 목화 뿌리인데 6.5였을 때 뿌리가 제일 잘 내려오죠. 5.2였을 때 내려오다 말죠. 5.5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철과 망간 이런 것들이 식물에 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토양검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빨리죠. 우리가 이제 토양의 산도가 6.0에서 7 사이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질소, 인산, 가리. 토양에 있는 비료 흡수가 잘 돼. 근데 질소가 이렇게 들어있다 하더라도 4.5면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많이 나? 알루미늄, 철, 망간.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미숙퇴비하고 소석계를 많이 내게 되면은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게 염류 농도가 돼갖고 또 안 되는 겁니다. 삼탑에서 자꾸 끌어내려요. 그래서 요 도표를 한번 잘 보시면 이 얘기가 빨라요. 우리 밭에 거름은 많아도 흡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이것도 양파밭. 이거는 현경입니다. 이게 5,000평짜리. 흙을 일로 밀어냈어요. 이 아래는 잘 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밀어낸 자리니까 아래보다 거름을 따블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게 심은 채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펠짓을 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탄산하고 엑스칼리버를 놓고서 관주를 시켰더니 14일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포장이 나타나면은 빨리 응급조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포장들이 다니다 보면 부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응급조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흑농사정세트농법이란 이제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데다가 땅 살리기 유기질을 한 달 전에 넣으셔야 돼요. 우리 거는 오늘 넣고 오늘 수확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미발효된 퇴비 때문에 한 달 전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 오고 나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 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부실부실하고요. 여러분들이 넣은 퇴비도 마찬가지로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그리고 이 엑스칼리버 골도 아까 모종상에다가 2번 정도는 뿌려주셔갖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가서 뿌리 착근이 잘 되고 묘판에서 이꽃병, 시드름병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FA100하고 하나로뚝은
이제 월동 전에 2번, 월동 후에 약 출정받아 주시게 되면은 평당 5kg에서 10kg는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오셔갖고 아주머니들이 교육을 받으셔야지 실천을 하시고 우리 아저씨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실천하셔요.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골드 좀 전에 요겁니다. 이거. 모든 종자에다가 한 번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그 모종상에다가 양파 버무려서 파종할 땐 20강, 3,000핑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말 타서 뿌리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가는데 양파 묘상에서 이꽃병, 시드름병 이게 안 나타나고요. 발아 밝은 촉진이 잘 되고요. 콩은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돼요. 요새 콩 심는 분들 있잖아요. 콩에다 꼭 버무려서 파종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발아 밝은 촉진을 시켜주고요.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토양 내에 있는 비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땅 살리기하고 이거 들어가면 연작장애도 해결하고 또 평당 5kg에서 10kg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처리하면 병균이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세포벽을 녹이고 병균을 못 자라게 하고 활성물질이 나와갖고 병균은 작물은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 토양관주, 시드름병 이런 데 효과가 좋죠. 마이크 사용 안 해도 잘 들리시죠? 작은가요? 잘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고 이틀만 지나도 이렇게 뿌리 조직 속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조직 속에 이 균이 살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콩이 됐든 벼가 됐든 모든 작물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옥수수 어떤 게 처리한 걸까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우리 아주머니, 안경 쓰신 아주머니 나오셔. 이거 하나. 이거 비아그라입니다. 이거 물 25마리용이거든요. 이게 처리한 겁니다. 대두국저 뿌리도 많죠. 잔뿌리도 많죠. 바람에 쓰러질까요? 옥수수 눈 감을까요? 이거 비아그라인데 아저씨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바람에 쓰러지지 않죠. 벼에 도복경 감젤로 또 많이 나가죠. 이 물에서도 시드름병이 안 나타나요. 이렇게 생생해. 도마도 염에서도 이건 시드는데 이건 생생하죠. 이 옥수수 다 말라 비틀어져도 이거 처리한 거는 말라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수수 이거 있죠. 이렇게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옥수수 많이들 잡숴보시죠. 옥수수 이 열이 몇 개인지 아셔요? 열이? 이게 몇 줄인지 아셔요? 10줄 아닙니다. 12줄 아닙니다. 이 옥수수 이거 퀴즈입니다. 이거 2만 원짜리 하나 드릴 때 못 맞추시네. 이게 16줄입니다. 16줄. 이 가뭄 타 버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죠. 이렇게 차이 있죠. 이게 양파거든요.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 들어가고 나서 11월 1일 날 심은 건데 24일 만에 뿌리가 이렇게 많이 활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겨울철에 얼어 죽을까요? 안 얼어 죽죠. 잔뿌리가 이렇게 많죠. 이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마늘도 이렇게 월동전에 뿌리 확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게 마늘입니다. 이따가 우리 설명하신 영농 산땅 시장내 마늘밭인데 제가 2월 15일 날이에요. 땅 살리기 20평에 하나 넣고 2월 15일 날 유튜브 찍으러 갔다가 이거 사비로 찔러봤어요. 뿌리가 얼마나 많은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뿌리와 그물망처럼 옮겼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뿌리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이게 끊어져서 그러는데 삽한자루에 삽한자루 뿌리 길이가. 뿌리가 깊으면 어떻게 돼요? 가뭄 덜 타죠. 또 뿌리가 튼튼하니까 이 위에 지상부도 튼튼해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농사를 잘 지어야 수확량이 많아진다. 이제 콩 심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조리기 피제 새총에다가 요거 20kg 말린 다음에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돼요. 제가 왜 여기 보이는 여기 콩 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콩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콩들 심나요? 심었어요? 안 심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콩을 늦게 심으면은 제식거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80에 30 심는데 80에 20을 심던가 제식거리가 좀 짧아져야 된다. 이렇게 되죠. 콩도 이렇게 세잎 나오죠. 이렇게. 이게 본잎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콩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콩은 2개씩 꼭 섞음질해갖고 2개씩 놔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3개, 4개씩 또 기계 파종에다만 쭉 부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섞음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수확할 수 있죠. 이 콩 한번 보실까요? 이 콩이 파종해갖고 10일 이렇게 된 건데 어때요? 지상부보다 지하부가 곱게 길죠. 이거 엑스칼리버 처리한 겁니다. 근데 이 콩이 가을에 이렇게 2포기가 콩이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콩이 3개씩 탁탁 베겨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개 달렸을 것 같아요? 콩이? 이거. 한번 맞춰보시죠. 몇 개? 300개 또? 예? 150개는 적고요. 300개는 조금 많고요. 250개? 예. 우리 사장님 근사치를 맞췄습니다. 225개입니다. 예. 이렇게 많이 매달려요. 이렇게. 다 콩이 3개씩 빼겠습니다. 이게 225개, 이거 122개. 그래갖고 337개가 달린 거예요. 한 포기에. 이렇게 되면 콩 평당 1.5kg 나와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게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가. 작물의 연작장애로 발생한 연작 피해는 토양의 병균 병해,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토양 미생물에 인한 문제거든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300평에 6포만 넣으면 500원으로 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품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토양이 부실부실거리고요. 겨울철에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뿌리가 또 잘 벗죠. 그리고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를 가용성일로 바꿔주고요. 또 중요한 거는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이 훨씬 덜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물 만나면은 부슬부슬해지고요. 질소 고정을 시켜줘 버립니다. 이 질소 고정 시켜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엑스칼리버 골드도 마찬가지고 땅 살리기는 질소 고정균이다. 그래서 작물을 튼튼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줘. 그래서 비 오고 나면 이게 통기성 불량을 이렇게 착 가라앉죠. 질퍽거리고 허미끝도 안 들어가고 토양이 이렇게 부실부실해야 토양 속에 산소 공급도 잘 되죠. 이렇게 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아까 수단그라스라든가 볏짚이라든가 좋은 탭이 쓰면은 토양은 저절로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어요? 토양은? 누가 만들어요? 네, 미생물. 우리 사장님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공부 잘하셨네요. 확실하십니다. 이 토양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일반 퇴비를 쓰게 되면 양분이 과다됐다 떨어졌다 이렇게 돼서 자꾸 추비를 주죠. 그러니까 추비를 줄 때도 이렇게 고갈되는 상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중간 상태에서. 그리고 이 땅 살리기는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먹습니다. 많이 준다 해갖고 거름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퇴비만 그런 게 아니라 잘 발효된 퇴비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식물과 곰팡이는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제공해주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관계. 이게 과학식에 틀린 거예요. 이 좋은 퇴비나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토양이 곰팡이가 하얗게 핍니다. 콩뿌리가 됐든 양파뿌리가 됐든 이 뿌리에서 뭐가 나오냐?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을 받아먹고 토양은 우리가 낸 퇴비를 분해해갖고 식물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콩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콩뿌리에는? 예? 어떤 사장님이세요? 손을 들으셔야 돼. 예, 우리 사장님도 4만 원짜리 하나 드릴게요. 나오세요. 이게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이게 아까 콩에는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잖아요.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이를 콩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콩은 비료를 안 줘도 잘 되는 이유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해서. 그래서 이게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드린 엑스칼리버가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에 침재거나 버무려서 파종하게 되면 이렇게 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 곰팡이,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면은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에 있는 토양 미생물이 먹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제가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 미생물이 많으면은 각종 미네랄을 갖다가 콩에다가 쪽파에다가 양파에다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녹균병이 안 나, 첫째. 균핵병이 안 나, 시드름병이 안 나, 무름병 안 나. 그럼 농약 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미숙태비를 내갖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AI 소일도 있습니다. AI 소일. 칼슘, 마그네슘, 철. 그래서 땅 살리기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토양에 있는 염류라든가 불용성이라든가 인산을 제거하고요. 칼슘, 마그네슘, 철. 이거 이동을 잘 시켜주는 거예요. 이 원리만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뿌리는 모든 작물에 뿌리는 뿌리털이 있습니다. 이 뿌리털을 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건데 여기에 이게 물감부가 있고 체감부가 있어요. 이 물감부는 우리가 준 비료 이런 양분을 갖다가 작물이 먹고 크게끔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러면 위에서 입은 탄소 동화작용을 해갖고서 양분을 갖다가 각 부위별로 보내는 거예요. 열매도 보내고 잎에도 뿌리고 뿌리에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이 뿌리 속에 땅 속에 탄소를 저장하는 겁니다. 탄소. 이 뿌리 어때요? 하얗죠? 이 하얀 여기 땅 표면에 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상부에 뿌리는 잎은 어떻게 될까요? 튼튼하죠. 근데 이 토양을 보시면 여기 소금기가 꼈어. 하얗게. 이 뿌리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다 썩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좋은 미생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는 좋은 미생물이 바글바글합니다. 이렇게 토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광합성이 잘 되고 뿌리 발달도 잘 되고 양분 공급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요. 토착 미생물이 활성화가 돼 갖고 토양 내에 있는 각종 미량 요소를 공급을 해주고요. 여기는 이시 농도가 2 이하입니다. 이쪽 토양을 보시면은 푸른 곰팡이도 껴 있고 하얗게 염류가 올라와 있고 뿌리털이 없잖아요. 여기는 나쁜 균이 바글바글해. 그래서 요즘에 고추 시들어서 죽는다는 분들이 다 이 현상입니다.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에 깨놨다가 뿌리가 있어야지 위에 잎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작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토양의 문제예요. 이 뿌리. 그래서 여기에는 나쁜 균이 70%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는 좋은 균이 30%면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좋은 균이 70%면은 이 균은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퇴비를 내고 안 내고 차이는 이 뿌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미숙퇴비 내야 될까요? 올해는 내지 말으셔야 되겠죠. 차라리 없으면은 그냥 가축분 퇴비만 넣고 농사 지셔요. 그래서 20kg는 아무렇게나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들 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숙퇴비가 들어가고 질소가 과대되고 거운 건조하면은 이렇게 딸기는 이 끝이 타 들어가고요. 이게 뭐예요? 고추? 배꼽성병이잖아요. 이거 나타나면은 농협이나 뭐 농약사 가서 칼슘 백날 줘야 이거 깨납니까? 못 고치잖아요. 한 나무에 10개씩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뭐냐? 칼슘 이동이 안 돼서 그래요. 가물고 건조하면은. 근데 장 맞으면은 이게 저절로 없어져. 그래서 이제 고추밭에 칼슘 줄 일은 이제 없어요. 이제 장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토양 속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이 들어있는데 고온 건조하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그래서 이게 흡수되는 게 이동이 아니라 유동입니다. 물과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유동이에요. 그래서 이 칼슘은 뿌리 끝에서부터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백날 뿌려줘도 안 된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철 요 세 가지만 잘 이동시켜주기만 하면은 모든 작물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동시켜주는 게 이 AI 소일입니다. AI 소일. 이걸 갖고서 작물에 양파에 한 3번 정도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추는 꽃 피기 전서부터 6월 초서부터 한 3번 정도 뿌려주게 되면 아까 배꼽소음병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죠. 이게 토양 속에 다 존재하는 칼슘, 마그네슘 아까 말씀드렸죠. 다 토양 속에 들어있는데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AI 소일은 왜 잘 되느냐? 이 AI 소일은 물 분자가 10나노 이하입니다. 그래서 물과 따라서 함께 유동되는 거예요, 유동. 그래서 우리가 일반 칼슘은 용해도가 낮고 분자 크기가 커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여름철에 햇볕으로부터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죠. 그래서 이 일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속을 알아야 제대로 작물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땅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착 미생물은 산소의 활성을 높이고 산화 환원 반응을 촉진시켜서 토양을 떼알 구조로 만듭니다, 이게. 그리고 토양에다가 탄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작물이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약 주다가 판다는 거예요, 농약 주다가.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녹균병. 여기 제일 문제 아닙니까? 녹균병. 마그네슘은 식물 광합성에 관련된 모든 효소의 활성화제로 식물의 후기생육, 열매의 단단함, 과실의 당도를 증가시키며 이 불용성 인산을 녹여야 동해도 방지하고 이 녹균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토양 내에서 칼슘, 마그네슘, 칼슘은 세포 내의 에너지 활성화 및 세포벽을 강화시켜서 병이 덜 걸리죠. 칼슘, 마그네슘, 철만 이동만 잘 시켜주게 되면 작물 체내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질 않아. 그리고 세포벽을 단단하게 하니까 병이 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만 오고 나면 요소 갖다 뿌려대니까 이 작물 세포가 튼튼하냐고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균병은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만 잘 녹여줘도 훨씬 낫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칼슘, 마그네슘, 철, 미량 요소의 기량작용과 상승작용인데 이 칼슘이 많으면은 철하고 망간이 결핍이 나고요. 칼슘이 많으면은 마그네슘 결핍이 나타나고 마그네슘이 많으면 칼슘 결핍이 나타나고 이게 다 이렇게 상호 기량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 12가지 미량 요소는 우리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은 이건 저절로 맞춰지는 건데 우리가 이걸 저절로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맞추니까 우리가 뭐를 갖다 써요? 미량 요소 영양제 갖다 펀치를 뿌려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양을 잘 가꾸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고추 끄트머리 다. 요새 고추밭에 가보면 몇 개씩 다 이거 매달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몇 분이야? 11시. 이게 부추밭입니다. 부추밭. 여기에다가 땅 살리기 유기질을 뿌리고 이스칼 뿌리고 물을 줬더니 이게 다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 이게 좋은 곰팡이거든요. 미발효된 탭을 다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곰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곰팡이와 뿌리죠. 토양에 곰팡이가 등장하면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많은 양의 탄소를 갖다 토양에 저장을 합니다. 식물은 병균으로부터 보호받고 토양 구조를 개선해서 식물의 스트레스, 내성을 역할을 하고요. 곰팡이는 식물 뿌리보다 훨씬 가늘고 길어서 토양 속에 깊이 뻗어갖고 식물 뿌리가 닿지 않은 곳에 영양분을 갖다가 작물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를 저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뿌리옥과 산소 요구량이거든요. 이 토양 속에 산소가 많아야 모든 작물은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종세트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럼 양파 재배 기술이죠, 이게. pH 아까 맞아야 된다 그랬죠. 잘 발효된 탭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운남은 절대로 30kg 이상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운남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13구짜리 심는 게 가장 문제예요. 8구짜리 10구 심는 분도 못 봤어요. 여기 8구짜리 심는 분 계신가요? 8구? 없죠? 다 13줄 심죠? 12개. 이래 놓으니까 이게 다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둑은 좁게 일항은 깊게.
요거 이따가 왜 8구 심고 4구 심어야 되는가 우리 실장님이 말씀드릴 거예요. 양파 농사 40kg 생산 왜 안 되는가? 왜 안 돼요? 되죠. 일을 왜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와서 오늘도 교육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어? 이거 분밖에 나가면 또 그만이에요. 그리고 교육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저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생각이 안 바뀌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거 바뀌어야 되겠죠. 40kg 생산하면 올해도 650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평이면 26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20kg 생산하시는 분은 1300만 원 나와. 그럼 2600만 원 나오면 생산비 1000만 원 들이고 1600만 원 나와. 그럼 이분은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짓고 20kg 생산하신 분은 300만 원밖에 안 남아. 영농자금 갖고 나면 또 없어.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양파 농사 지어야 돼. 이게 돈 때문에 농사 짓게 되면 안 된다. 그 양파 농사 정답은 이제 적정 시기, 파종 시기, 완숙 대비 이런 거죠. 양파 농사 20kg, 25kg 미만 생산하고 양파 가격 없다고 신세 타령만 하면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실천도 하지 않는 교육 뭐로 받는가요? 여러분들은 실천하실 거죠? 올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kg 생산하는데 나는 왜 안 돼? 생각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 제발 올해는 8구짜리 한번 심어보세요. 8구. 8구만 심어도 생산량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균일도가 좋습니다. 이게 통풍이 잘 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왜 안 되나 생각이 안 바뀌죠? 도대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미스텝이 잔뜩 내죠? 두둑은 넓게 심죠? 제식거리는 12구에다 심고 뒤로 뭉쳐가며 심으니까 뭉친 자리는 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비만이 오면. 그리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돼요? 땅을 살려야 되겠죠. 이제는 단일 면적당 수확량입니다. 많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양파 농사 기본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 양파 환경에 대한 지혜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걸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배 농사만 생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 이분은 53kg, 40kg만 따져도 15,000원 남아. 여긴 비싸도 돈이 안 돼, 이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렇게 이제 변해져. 이제 변하는 기후 환경에 우리가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엘니뇨 현상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 폭우, 고온.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이 생산한 양파, 생각할 할 과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우리 사장님이 말씀해 드릴 겁니다, 이거.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영순농협 4월 22일 날 깨끗하죠? 이게 무한 양파입니다. 이래놓고 40kg 나오길 바라요. 두둑, 고랑이 이거 있습니까? 없죠? 이게 운남이에요, 운남. 이게 물은 다 구했죠. 고랑인지 두둑인지 다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12주를 심다 보니까 두 아주머니가 뒤로 뭉쳐가며 심어.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다 물이 고여버려. 이렇게 되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이 생각을 한번 꼭 바꿔보십시오, 이게. 이것도 무한입니다. 꼬랑이 없어요, 꼬랑. 이렇게. 그래서 요즘 양파 한번 잘 보셔요. 여기 저기 스레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 봄에 와서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갖고 이 집 양파를 보러 갔습니다. 이 집밭 보이죠, 여기? 뭐요? 녹임병에 다 갔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양파가 제대로 됩니까? 이렇게 됐죠. 아주머니네 밭 아니죠? 이게 무한이에요, 무한. 아니, 운남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묘서부터 이걸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녹임병 못 잡습니다. 이거 심으나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죠. 이거 봐요. 15만 원짜리 종자면 뭐합니까? 다 꼽혔죠. 예? 쭉 나왔죠. 이렇게 됐죠. 하늘이 원망스럽대 나온가 말이야. 본전 생각나요. 왜 하늘이 원망스러워? 자기가 일찍 파종했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다 수리탄 만들어 놨죠. 제일 좋은 종자면 뭐합니까?
이 시기와 때를 맞추지 못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죠. 여기 해제 부경회 사장님 40kg 했습니다. 올해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2018년도 양파 이렇게 됐죠. 작년에 무한 양파 또 이렇게 됐죠. 이게 질소과다에다가 입마늘병에 확 가버리는 겁니다. 비 3일 오고 나서 온도 30도 올라가면 대책 없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해 주십사는 거죠. 기후변화가 심할 때일수록 양파 기본을 지키는 거와 제때 할 일을 놓치는 경우는 결과가 틀려버리죠. 여기 사장님 이렇게 잘 됐죠. 이게 53kg입니다. 이렇게. 이게 2월 4일 날 양파 뿌리나 잎이나 똑같죠. 이게 엑스칼리버 처리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6월 17일 날 아리랑 요 4종 세트 쓴 겁니다. 이게 태안입니다. 이거 하나가 1kg 700, 800 이렇게 나와요. 요거 양파 당도가 얼마나 나갈까요? 당도 한번 맞춰보실까요? 예? 8 또요. 재보셨나요? 안 재보셨죠? 근데 재보셨어요? 예? 네? 보셨구나. 14.4 나옵니다. 14.4. 이게 태안의 양파거든요. 14.4, 13.1, 또 여기 10.3. 양파가 이렇게 달아요. 이게 만생 양파인데 조생 양파도 아니고요. 근데 양파 당도가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양파 당도가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여기가 14.4, 요 중간이 13.1, 위에가 여기가 10.3이에요. 10.3. 마늘이 40브릭스 나옵니다. 마늘이. 우리가 이 알리신 성분 때문에 모르죠. 이렇게 당도가 높은 양파를 저장하면 저장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다 재봤습니다. 이렇게. 연무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요 쌍구 발생이 이렇게 됐고요. 이게 아까 물음병 이런 것들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엑스칼리버를 종자 20kg에다 이렇게 버무리시면 됩니다. 아니 20캔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요 트레이 육묘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무한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주기도 하고요. 요 집에도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 스프링클러로 마냥 돌려. 그러니까 물 덜 간 데는 살고 많이 간 데는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또 요 집에는 여기 집도 환장했네 다 죽고 반타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토양에다가 심어버리면 연작장애 심합니다. 이 토양 소독 안 해버리면. 그래서 이 토양 소독을 잘 해주고 해야 된다. 요 집에는 종자가 안 좋다고 다 태는 거예요. 종자가. 그 요 앞에는 잘 나왔어. 여기는 안 나왔어. 그럼 여기는 좋은 종자만 뿌렸을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 물주기에서 실패한 겁니다. 물주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우리 영농상담실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현장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요. 또 종자, 또 연작장애 이런 거를 좀 잠깐 동안 한번 들어보시면 저보다도 생동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전국 농협이라든가 큰 단지 다니며 컨설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비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오시고 운남 면사무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제가 누군지를 알으셔야. 제가 서울 가가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제가 가는 데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한표를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북 부안인입니다 하는 얘기를 꼭 해요. 외지에서는 부안하면은 몰라요. 그냥 무안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양파에 대해서는 부안에서 그 특히 변산반도 그 관광지에서 무슨 양파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변산에 있는 농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양파 여러분들 같이 농가들하고 한 20년을 같이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여기 농협하고 틀리게 한 부분은
그 한 180농가쯤 되시는데 채를 많이 낼 때는 면적은 25만 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사 지시는 몇천 평에서부터 몇만 평까지가 아니라 최소 200평에서부터 많게 하시는 분은 한 3만 평 정도밖에 안 돼요. 떼기밭입니다. 산골. 이제 그런 데서 20년 전에 양파 농사를 하자고 농협에서 시도를 하니까 평균 수확량이 13kg 나왔습니다. 13kg 나와가지고 어떻게 농가들이 소득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농사를 같이 지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농협 직원이 있으면서 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농협 직원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주판 고동이나 퉁기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농민보다도 농협 직원들이 양파에 대해서 모르죠.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부분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농가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농가들이 생산하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가서 표를 주십시오 하면은 무한표를 주더라 그 얘기죠. 부안을 잘 몰라요. 또 양파 관련돼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무안은 그래도 이렇게 규모라도 있는데 전국 생산량이 약 30%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차지하지만은 전라북도는 한 3%,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양파 나온다는 건 모르죠. 그런데 15년쯤 되니까 가락시장에서 양파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변산 양파가 딱 첫 번째 경매를 시작합니다.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청과에서 변산 양파 가격 기준을 해가지고 그날 시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걸 저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왔습니다.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13kg 생산해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득이 안 됩니다. 특히 양파는 여러분들이 생산을 하는 것이 10달, 또 10달 동안은 유통인들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죠. 근데 농가들은 10달 후에는 소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총 20개월을 양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하려면은 배당을 해드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15년 이후에 가락시장에서 첫 번째 경매를 할 정도 되니까 벼농사의 3배의 소득이 올라오더라고요. 농가들한테. 그러니까 200평에 한마지기에 330만 원이 소득이 되더라고요. 농사 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니까 180 농가가 생산한 양파가 쌍둥이처럼 비슷비슷해요. 저장성도 있고 농가는 농가대로 힘들지만은 소득이 되니까 양파 농가가 늘어나고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힘을 받아가지고 5,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특히 이렇게 장마가 일주일 전에 평년보다 일주일 전에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를 맞추고 들어오더라도 큐어링이 이제 건조가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어요. 조그마한 농협에서 한 100억 투자했습니다. 양파 시설만. 그랬더니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더라는 얘기를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양파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농사를 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농사를 누가 안 짓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양파를 10달을 재배를 하시는데 문 밖에 나가시면은 10달 재배하는 것을 오늘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철에 맞추어서 때에 맞추어서 누군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농사 방법 중에서 실수하는 부분만 줄여주시면은 결국은 이런 양파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쩐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이해가 좀 와 닿으시면은 제가 뒤에부터 말씀을 드리고 안 되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10달을 재배하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려도 금방 잊어버리신다니까요. 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철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미리 한 달 전에 준비하는 거 그리고 그때 가서 실천하게끔
저는 농협 달력에다가 꼭 표시를 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저도 기록을 합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은 작년에 실수했던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농사를 지십시다. 첫째는 모양이 똑같고 크고, 두 번째 색깔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우선 눈으로부터 먹어요. 깔이 좋아요. 깔이 저렇게 붉으스러우니 깔이 좋죠. 근데 양파를 요새 다니다 보면은 농협마다 가서 보면은 꽈배기 양파 껍질이 터 있어요. 터 있습니다. 껍질이 얇아요. 근데 시장에 가면은 흠을 잡아요. 저걸 가지고 먹는 데는 시장이 없는데 사가는 분들이 흠을 잡습니다. 가격을 제대로 안 쳐줘요.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 종자 탓도 있습니다. 종자가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 올라왔죠. 고구형이라고 합니다. 고구형. 이 한볼탱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종자는 온폭 파였습니다. 저장 중에 온폭 파여 있는 것은 좀 빨리 썩습니다. 근데 고구형은 농가한테도 이익이 되고 유통하시는, 저장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빨리 안 썩어요. 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썩는 부분이 빨리 밑에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농가는 한볼탱이가 붙어 있으니까 무게가 더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양파를 수확을 해가지고 출하를 할 때, 판매를 할 때 알로 판매하십니까? 알 숫자로 판매하십니까? 무게로 판매하십니까? 무게로 하지요. 답은 다 나왔어요. 한 알이 크고 1kg, 평균 700, 800g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소득이 되는데 알수로 심을 때 12구멍을 심으면은 200평에 몇 개가 들어갈까요? 25,000분쯤 들어가나요? 25,000분? 꽂을 때 돈 들이죠. 뽑아서 자를 때 돈 들이죠. 병충해가 많죠. 공기가 안 통하니까요. 바람이 안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폭을 좁게 하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운남 그 임 사장님 안 뵈네요. 임상금 사장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제 밭을 2번이나 다녀가셨어요. 아까 그 사진 보셨죠? 4줄. 여기는 기계화가 안 된 상태지만은 8공 미만으로 심으시는 것이 알이 커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확인하셨어요. 제가 현재 밭에서. 그러니까 폭을 넓게 하면은 무게가 이제 알수가 적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폭을 넓게 심어 주셔야만이 양분을 많이 먹어서 큽니다. 녹균병 걸렸을 때 2월 하순 3월 초에 걸렸을 때 기술센터에서 뽑아내라고 합니다. 뽑아내라고 그래요. 뽑아내는 이유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2차 감염이 4월 달에 또 생기거든요. 녹균병이. 1차는 2월, 3월 초에 나타납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뽑아내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놈을 뽑아내면은 옆에 놈이 커요. 양파가. 아시잖아요. 옆에 놈이 크는 걸. 근데 바쁘다 보니까 못 뽑아내요. 그 많고. 이제 결국은 주간 거리를 넓게 하고 두둑폭을 좁게 하셔야만이 뿌리가 숲을 잘 쉬고 양파가 양분을 많이 먹어서 큽니다. 무게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셔야지 알로 농사 지시면은 죽으라고 고생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 농협에 그 양파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보니까 13구멍, 12구멍 안 바뀌어요. 종자도요 10가지를 쓰시더라고요. 10가지. 농협 종자를 10가지. 한 종자로 통일을 시켰는데요. 한 5년 걸렸습니다. 뭐라고 많이 들어가면서 5년 걸려가지고 저는 여기 무안에 와서 양파 종자 트레이 파종해가지고 연습을 2년 했어요. 변산까지 갖고 가가지고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해드리고 그걸 재배를 정착을 시켰는데 그쪽은 트레이 모 아니면 안 씁니다. 그냥 직파는 안 해요. 직파 트레이 모고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 대신 농협에서 트레이 모 하는데 보조를 해줬습니다. 농가 생산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근데 10%는 180 농가가 똑같이 트레이 모를 한다 하더라도 10%는 실패를 해요.
물 관리 잘 못 해가지고. 그러면 종자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10% 양을 농협에서 애비모를 해가지고 실패한 분들한테 다시 공급을 해서 똑같은 양파를 재배했더니 시장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변산 양파를 첫 번 경매할 때 가격 결정 기준을 해서 농가 소득이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결국은 양파는 알로 농사 지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하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만들려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달 동안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앞전에 지금 흥농 사장님이 설명은 거의 다 해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 10달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려도 다 이해를 못 하시고 다 잊어버리니까 앞으로 때에 맞춰서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그때 그리고 오늘은 1년 농사, 10달 농사 지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해가지고 올해 수확량이 적었구나 이것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자 그 얘기예요. 그렇게 가도 되겠죠? 예, 자 갑니다. 우선 종자를 선택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어떤 부분에서 선택할 것인가? 누가 강제적으로 이 종자를 쓰십시오 해가지고 계약 재배를 한다면 모르지만은 농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은 어떤 품종을 선택할 것인가? 병충해 강한지 어떤지 넓적꿀인지 고구역인지 이런 종자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신다면은 인근에서 실험 재배를 해봐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종자인가 아닌가. 지금은 종자가 많이 개량돼가지고 옛날에는 하늘로 솟는 터보 계열 뼈쭈구니 대파처럼요. 근데 지금은 한번 꺾여져요. 아스 계열이라고 이제 그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햇빛을 많이 보게끔 햇빛을 많이 봐야 양분을 많이 만든다 해가지고 아스 계열을 많이 씁니다. 요새는 이런 종자를 선택을 하시는 것. 재배 목적. 대형 유통업체에다가 이게 그 마트에다가 공급한다 하면 큰 것보다는 알이 적은 거 있을 필요가 없죠. 알이 적은 거. 이렇게 재배를 하실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알이 평균 구종 350g 이상 나가는 걸로 선택을 하실 것인지 이런 종자 선택을 하셔야 되고 선택하시는데 지금 국산 종자도 많이 개량이 돼가지고 수입 종자 못지않게 좋습니다. 국산 종자는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보조 지원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종자 선택부터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강원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해서 가을에 심고 겨울을 납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강원도는 봄에 파종을 해가지고 겨울을 안 나기 때문에 추대 분구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10월 달쯤 수확을 합니다. 강원도는 춘파를 할 때. 거기는 종자가 또 틀려요. 춘파하는 종자는. 근데 요것은 우리는 가을 파종해서 겨울을 나기 때문에 추위에 결주가 생기면 죽으라고 꽂아놨다가 나중에 결주가 생긴단 말이죠. 두 번째, 육묘기에서 녹균병이 1차 감염이 돼야요. 1차 감염이 됩니다. 봄에 녹균병이 번지는 것이 아니라 모판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오도 시드름병, 똥구멍 쏙 빠지는 시드름병하고 녹균병이 감염이 됩니다. 이걸 유묘기 때 어떻게 방지하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두 번째, 봄이 돼야만이 뿌리하고 잎이 생장하지 겨울에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겨울에 날 따뜻하면은 늦게 심어놓고 유한이나 요소를 뿌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추위가 오면은 뒤쳐집니다. 쪽파 살짝 뒤쳐가지고 나물 해서 먹을 듯이 뒤쳐져요. 그러면은 무름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 유묘기 때는 무엇을 관리를 해야만이 다음 연도에 녹균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겨울에 결주가 안 될 것인가. 제때 심게끔 모판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명 중에 10명은 실패를 해요. 모 관리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발화로 많이 파종을 하십니까? 트레이로 파종을 하십니까? 발화요. 발화로요. 그러니까 아까 그 추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양분을 많이 먹은 놈은 겨울을 나면서 추우니까 많이 몸이 불었다가 추우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종족 번식을 해버리는 것이 추대 분구예요. 안쌍구가 있고 겉쌍구가 있어요. 4월 달에 나타나는 쌍구는
좀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지죠. 안상구는 12월 달에 생겨요. 갑자기 추우면은 나살겠다고 이것들이 쉽게 말해서 종족 번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파라로 어느 놈은 양분을 많이 먹어. 이제 뿌렸을 때 100에 뿌린 놈은 양분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45일이나 50일 동안에. 근데 조미력에 뿌린 놈은 가늘어요. 바늘처럼. 그런 놈은 꽂아놓으면 겨울에 결주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병도 약하고. 그래서 발화는 물 관리하기가 편해서 발화를 많이 하시는데 종잣값도 1.5배가 들어갑니다. 한 캔 반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속가 써야 되니까. 이게 발화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 트레이는 한 10% 정도 실패를 하는데 트레이모는 각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분만 먹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모로 하시는 것이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균일한 양파가 나와요. 자, 구비대기는 4월 하순부터 중순 이후부터 알이 커지지 않습니까? 불잖아요. 그래가지고 채성기는 5월 초순부터예요. 그때는 물을 제일로 많이 필요합니다. 물을. 그때는 물을 이틀 간격 줘도 괜찮아요. 근데 수확기 직전에 5일 간격으로 줬는데 3일, 4일 간격으로 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와버렸어요. 그럼 잎행이 썩어요. 제가 한 해 농협에 있으면서 혼났어요. 60%를 갖다가 감량을 잡았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 보려고 물을 3일 간격으로 줬는데 갑자기 비가 와버렸네요. 수확해놓고 나니까 잎평 한 겹의 사이에 썩어가지고 제가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60% 감량 받았어요. 이제 이런 정도로 구비대기에는 이런 물 관리, 그 다음에 도벽규와 휴면기. 넘어졌을 때, 여기는 넘어져가지고 뽑아서 줄기를 자르십니까? 줄기를 잘라놓고 뽑습니까? 뽑아놓고 줄기를 잘라요? 자르고 줄기를 아예 뽑습니까? 그러죠? 여기는 다행히 그렇게 하시는데, 우쪽은 자르고 가지고 나중에 뽑아요. 단점이 있어요. 첫째는 도복기에는 쓰러지면 300평에 하루에 330kg이 200평에서 알로 가요. 양분이. 근데 위에 사람들은 버려버려요. 손으로 할 때는 그렇게 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기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청이 있을 때 잘라요. 청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청이 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기계화 한다 하면은. 그런데 여기처럼 뽑아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하루에 330kg이 300평에 알로 가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게 도복기에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씨앗을 파종해서 모 기르기는 저는 육묘를 작년에 전국적으로 약 40%가 실패했다고 봐요. 이쪽도 실패 많이 했죠. 육묘가 작년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뭐 30 몇 도 나갔죠. 그 육묘 기간에. 이게 한 2시간 만에 쓰러져 버려요. 잘록병으로. 물 오고 고온 돼버리면은. 이게 육묘가 실패하면은 그 해는 양파 농사를 안 하셔야 돼요. 사다 심으면은 어떤 종자인지도 모르고 저게 녹균병에 감염돼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안 키웠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육묘가 실패되면은 나중에 사다 쓰면은 급해요, 마음이. 이게 자꾸 뭔가 더 투자를 해요. 우리 노름에서 핫도 치다가 잘못하면 계속 실수 연발하지 않습니까? 양파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는 양파를 접으셔야 됩니다. 육묘 실패하는. 그래서 육묘가 저는 또 양파 농사에서 90% 차지한다. 육묘만 잘해놓으면은 거운 양파 농사는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모를 잘 키우셔야 되고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를 키울 때 어떤 모상태에다 할 것인지, 하우스다 할 것인지, 노지다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벼 육묘장에다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씨앗은 보통 여기는 9월 한 20일쯤 뿌리십니까? 그러죠? 예. 우리 부안하고 한 일주일 차이 나더라고요. 일주일 차이나 납니다. 그때가 온도가 23, 4도쯤 날 때가 제일로 잘 발화가 돼요. 양파 종자는 다른 종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두운 조건에서 발화가 됩니다. 이게 파종해가지고 노지가 됐든 트레이가 됐든 검정 내부로 감싸 놓아야 돼요.
햇빛이 안 들어오게. 그러면 3일쯤 되면 싹이 싹 동시에 올라옵니다. 근데 햇빛이 봤다 하면 싹이 올라오다 멈춰버려요. 1년 농사 망칩니다. 그러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씨앗은 얼마 뿌릴 것인가? 발화로 올 때는 한 캔 반, 100g짜리 한 캔 반을 뿌리셔야 적정합니다. 근데 트레이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8공을 심을 것인지 10공을 심을 것인지 기계물로 올 것인지에 따라서 판수가 틀려져요. 수량이 또 틀리겠죠. 지금은 뭐 트레이 갖다 주시면 그 수량 가지고 쓰시면 되니까요. 제일로 문제가 잔류병. 습과 고온 있을 때 토양의 병균도 있지만은 습과 고온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면은 물이 적으면은 주면 되는데 물이 많아 버리면 죽어요. 안 됩니다. 바로 쓰러져 버려요. 실패요. 나머지 뭐 고자리파리, 뭐 녹균병 이런 건 나중에 할 얘기고 트레이 육묘는 물 관리만 잘 하시면은 물을 줄여서 주시면은 문제가 안 붙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쓰실 때 조금 더 주잖아요. 비료도 줄 때 한 주먹 더 주고 물도 좀 더 줘버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로 육묘장에다가 물을 주시면은 초기에는 물을 많이 맞은 데는 잔류병으로 가버리고 물이 적은 데는 꽃이 나져버리고 초기에는 힘들지만은 한 20일 동안은 2잎 이상 나올 때까지는 20일이거든요. 그때는 죽었다 깨나도 힘들지만은 조로로 물 주셔야 돼요. 애기 키우듯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읍내 장이 가버리시면은 배려버립니다. 이제 봄밭 준비를 육묘가 어느 정도 되면은 봄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콩을 심어가지고 이모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콩을 심어가지고 저는 변산 농협에 있을 때 초기에는 다 이모작을 했어요. 그쪽은 3모작, 4모작도 합니다. 뭐 쪽파 여러 가지 하는데 1모작으로 90%를 1모작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소득은 벼농사의 3배 올렸으니까요. 올려드렸으니까. 1모작을 해야 땅도 만들고 여러분들도 좀 편해요. 돈도 벌고. 어떤 밭에 양파를 심어야 할까? 잘 자랄까? 계속 어떤 작물이 됐든 간에 연작을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땅을 산성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석회, 매년 석회를 뿌려주셔야 되고 그것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퇴비하고 석회가 기본입니다. 화학비료는 사다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농사를 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묘를 언제쯤 심을 것인가? 아까 발화로 할 때는 큰 놈, 적은 놈을 구분을 못해요. 언제 그걸 구분하겠습니까? 트레이모를 하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양분을 먹었으니까. 심는 날짜만 딱 정하면 됩니다. 벼는 시불묘가 있어요. 실패하면은. 열흘 후에 또 파종됩니다. 근데 양파는 열흘 동안에 파종을 해가지고 열흘 사이에 심어야 돼요. 딱 정해졌어요. 날짜가. 겨울을 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심으면은 어린 물을 일찍 심어버리면은 활착은 좋은데 겨울에 결주가 생길 수 있고 너무 늦게 심어버리면 모가 커가지고 안쌍구 5월 달에 추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날짜를 정확히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파종하는 날부터 나는 며칠 날 심어야 하시겠다.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달력에다가. 그래 놓고 역으로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콩을 심어가지고 언제 콩 수확하고 이런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아차하면은 콩을 녹비작물로 쓰시고 밭을 만드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때를 놓쳤을 때 만약에 놓치면은 여기는 그럴 일이 없지만은 우측으로는 부직포를 씌웁니다. 엄청 힘들어요. 부직포 사야죠. 그걸 씌워야죠. 겨울에 무름병이 많습니다. 안에가 습기가 안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나서 또 봄에 걷어야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때 심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양분 관리. 너무 많이 주어서 탈이에요. 좀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고 웃거름으로 양분을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겨울부터 막 유한, 요소 막 뿌리시면 안 돼요. 그때는 잎하고 뿌리가 생장지가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때 안 좋다 하더라도 봄철에 웃거름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기본은 2차 웃거름입니다. 1차, 2차. 그리고 혹시 미흡하면 4월 달에 조금 더 날려주시면 되는데
질산태 비료 좋아하시죠? 빨리 효염이 나오는 질산태. 그 비료는 우리가 웃구름을 때는 추울 때 아닙니까? 1차 웃구름 때는 2월 하순경에, 3월 중순경에가 하순경에 1차, 2차 웃구름이란 말이죠. 그때는 추울 때예요. 추울 때 효과가 있는 비료가 알려드릴까요? 예, 요소하고 치요다라는 비료가 있습니다. 예, 질산태 비료예요. 중성 비료. 이건 농약하고 섞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변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분을 그때 입어고 뿌리가 막 자랄 때인데 그때 가서 안유성 비료도 아니 질산태 비료다 해가지고 수용성이다 해가지고 요새 나오는 뭐 무슨 비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비료를 써가지고는 추울 때는 빨리 안 먹어요. 추우면은 양파도 움츠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양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부족 오면은 추가로 주되 절대적으로 많이 주셔서는 안 되고 유한 요소만 주어서는 반찬 없이 밥만 주는 겁니다. 반찬 없이. 유한은 기름으로 보면은 휘발유입니다. 팠다고 끝나요. 요소는 그대로 좀 지속됩니다. 근데 절대 밥만 주지 마시고 쌀밥만 주지 마시고 고루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수분 관리.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양파가 숨을 쉬어요. 어떻게 숨을 쉬냐? 두둑폭이 넓어버리면 안쪽까지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가운데는 양파가 적고 가해체는 큽니다.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나 양파나 똑같은데 사람도 대중 목욕탕에 갔을 때 때를 불리기 위해서 큰 탕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배꼽 밑에까지 갈 때는 숨이 안 차요. 근데 목까지 이제 때를 불리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쑥 들어가면은 한 몇 분 있으면 숨 차요. 그러죠? 그러니까 뿌리가 가운데에서는 숨이 안 통하면은 폭이 넓어버리면 숨을 못 쉬어요. 거기다 대고 비가 많이 오면은 특히 안쪽에서는 뿌리가 상합니다. 뿌리가 상하면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한 보름, 열흘 됩니다. 양파 뿌리는 일생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4월 말까지 계속 나서 성장하고 죽고, 나서 성장하고 늙어서 죽고,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뽑아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모를 뽑을 때 그 뿌리는 없어지고 새로운 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상을 해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겨울에 영상 4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뿌리가 안 나요. 영상 4도 이상 되면은 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에 지나면은 봄철에 웃자라요. 이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물은 딱 2번은 방죽돼도 괜찮습니다. 씨앗 파종해놓고 물 줄 때 상투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물을 후보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 모판에다가 트레이로 한다 할 때 모판을 깔았을 때 그때도 후보게 주셔야 돼요. 그러고나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를 심어놓고 뒤따라가지고 물을 충분히 주시는데 운남 지역은 황토 땅이죠. 분가루 땅. 이런 땅 물을 주면 밀가루처럼 바로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죠? 그럴 때는 한꺼번에 줘버리면 흘러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유실돼요. 그러니까 한 번 3시간 정도 주고 잠깐 뛰었다가 또 3시간을 주시면은 뿌리가 옆에 그 심은 사이로 흙이 들어가서 바람이 안 들어가게끔 뿌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주셔야지 물을 주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겨울에 보면 결투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은 2번은 충분히 주시는데 토질에 따라서 물 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잡초. 여러분들 제초제 몇 가지 쓰십니까? 한 가지 쓰시는 분 계세요? 한 가지. 스톰프, 고울, 듀스, 또 뭐 쓰십니까? 예? 아니, 말씀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실수하는 부분을 좀 줄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니요. 스톰프는 알라가 아니에요. 알라는 또 틀립니다. 이게 알라도 쓰시고, 듀알도 쓰시고, 그러죠? 한사리는 엄청 위험한 약입니다. 예, 한사리는 잘못하면 그라목손 정도 돼요. 조금만 쓰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주실 때 풀 때문에 고생을 하시니까
어떤 데는 검정 비닐을 써버려요. 근데 검정 비닐은 흰 비닐에 비해서 30%가 수확량이 안 커요. 양파 알이 안 큽니다. 투하율 때문에. 충청도에서 어느 해인가 풀이 하도 많이 나니까 죽는 약을 섞어버렸어요. 그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게 한사리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좋기는 좋은데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은 제초제는 정해진 약을 쓰시되 나중에 풀은 뽑아서 되지만은 이게 양파도 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뿌려놓고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든지 비가 왔어요. 그러면 졸졸졸 타고 뿌리 쪽으로 갑니다. 새로 나오는 뿌리가 그놈한테 져버려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초제는 정해진 제초제를 쓰시되 2가지 이상을 써서는 안 돼요. 3가지, 막 4가지 쓰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많이 줘가지고 습이 많아버리면 약해가 나요. 약해가.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병충해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은 원인을 알고 이걸 처방을 하셔야 돼요. 원인을 알고. 그리고 농약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농약을 특히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녹균병이란 말이죠. 문제가 되는 것이. 녹균병이 치료제가 있고 예방약이 있습니다. 이게 치료제는 딱 2가지예요. 니도밀 계통의 약이 있고 그 다음에 포름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포름. 2가지는 바로 이어서 막 3번, 4번 쓰지 마시고 봄철에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한 달이나 2달, 한 달이나 지나서 또 한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시면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초기, 중기, 중증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이 틀리죠. 알수가 2알 줄 때도 있고 5알을 줄 때도 있고 10알을 줄 때가 있단 말이죠. 딱 봐가지고 예방이 첫째인데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은 약을 2가지 이상 섞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니도밀하고 포름을 같이 섞어서 쓰시든지 또 싼 약을 섞어서 쓰시든지 하시고 기능성 자재를 함께 쓰시면은 균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려요. 이제 그런 것을 착안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병은 2가지입니다. 3가지. 하나는 입에서 나타나는 곰팡이병, 녹균병처럼, 그 다음에 흑색 쇠공균행병이나 시드름병처럼 땅속에서 발생되는 곰팡이병, 그 다음에 우리 발가락에 무좀처럼 짓물르는 무름병,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 됐습니다. 이제 거두기는 요새 하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실수하는 부분만 줄여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렇게 생기면은 사가는 분이 흠을 잡습니다. 사가는 분이. 그러니까 육묘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수확기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양분을 좀 줄이고 제때 파종하고 제때 심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 지역을 아십니까? 이 지역.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이에요. 하회마을. 물이 저렇게 쭉 이렇게 굽어서 안 갑니까?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를 하지 않으면 변화가 됐습니다. 이미 날씨도 예측도 못하게끔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농촌의 인력 구조도 변화가 됐죠. 시장에서 원하는 양파는 품질 좋은 거 원하죠. 근데 안 따라줘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않고는 여러분 목입니다. 이게 역할 분담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는 못 합니다. 생산서부터 어떤 그 자재 쓰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유통하고 다 못해요. 역할 분담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행정이나 저런 흥농 자재, 그 기능성 자재 이런 부분을 접목을 하셔가지고 이 변화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농사를 지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고생한 보람을 양파가 대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물은 가다가 절대적으로 지 맘대로 안 가요. 부딪히면 변화에 맞춰서 굽어요, 물이. 그래서 제가 화훼마을을 이게 물이 흘러서 변하고 이게 구부구비 간다는 것을 이 사진으로 대합니다. 어쨌든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날씨가 이렇게 변하고 거기에 따른 병충해도 많고 여러분들이 고생 다 하시고 이런 부분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한꺼번에는 한꺼번에는 다 못 오겠지만은 어찌신가요? 한번 변화를 해 보실랍니까? 예? 해 보실래요? 예, 그러면은 해 보신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많은 면적에다가 직접 농사는 안 지었어요.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때에 맞춰서 실수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착안을 하셔가지고 요때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한번 응용해가지고 내 실수를 좀 줄여봐야 하시겠다.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변화를 겁내지 마시고 조금씩 변해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게요. 예, 고맙습니다.